이제 편재일치 이제 뭐 19번째 다음 시간 이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만, 자 이제 편재일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한번 좀 공부를 하시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일지라고 한다면 배우자 궁, 특히 남명의 입장에서는 배우자 궁이니까 처성이요, 재성이요, 처궁이요,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여러분이 일지를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저기 이제 고법을 여러분이 가시면은 고법에는 일주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육식갑자 중에서 일주를 이제 여러분이 분석을 하시면, 일주를 딱 보면 벌써 그 사람의 팔자가 슥 이렇게 파나로처럼 이렇게 싹 지나간답니다. 그래서 어떤 일간을 제외한 일지라고 하지만 결국 일지 얘기는 일간과 더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육식갑자 일주를 우리가 보면은 벌써 그 사람을 알 수 있듯이, 편재 일지를 놨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그 사람은 벌써 어떤 성향의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일단 편재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이 지지를 극하는 양상을 우리는 재성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재성도 한쪽은 편이 있고 한쪽은 정이 있습니다만, 재성은 전부 다 어느 쪽도 사길신이더라. 그러면 재성을 한번 볼까요? 재성은 위에 목화 토금수 오행으로다가 쭉 놓고 보니까, 목에서는 간목, 을목이 있고 토 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극하는 거예요. 보니까 갑진이 이렇게 있고 하나는 갑술이 있을 수 있고, 또 목이라고 한다면은 을축, 을미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 두 개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 다음에 이 화도 보니까 두 개가 있어요. 그렇죠? 병, 화, 병, 신. 그 다음에 하나는 정, 유 이렇게 놓을 수가 있고, 토도 보니까 무토의 토국수 하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런 얘기는 위에서 아래를 극하니까 재성은 맞지만 음양이 틀리니까 이것을 우리는 정제라고 얘기하구나. 그러니까 토는 아니로구나 벌써 알 수가 있고요. 금도 말이죠. 이 금이 나무, 쉽게 말해서 지지를 극하는 것이 보니까 경인이 있더라. 그러면 또 신은 또 신묘가 있구나. 자, 그러니까 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가 지지를 극한다고 하는 것은 수국화, 화가 있으니까 임오가 될 테니까 이것은 청간과 지지가 극은 맞지만은 음양이 틀리니까 정제로구나. 그러니까 토하고 수 빼놓고 목화금 이 세 개의 세계 오행의 천간들이, 그러니까 총 8개가 우리는 편재로구나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비식재 관인에서 맨 앞에 오는 것, 비견, 식신, 편재, 편관, 편인, 이것이 전부 다 8개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나머진 뒤에가 4개씩, 겁재가 4개, 상관이 4개, 그 다음에 정정정, 재관인이 전부 다 4개씩 이래서 60개, 60갑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보니까 갑진, 갑술, 을미, 을축, 그 다음에 병신, 정유, 그 다음에 경인, 신묘, 이 사람들의 특징이 일간인 내가 지지를 극하더라 라는 얘기는, 일간인 내가 지지를 극하는 재성을 깔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재성의 특징을 배우셨어요. 그렇죠? 재성은 어떤 특징이 있었던가요? 물론 계산을, 그 다음에 어떤 수치를, 이런 거를 잘 다루고 정밀하고 정확하고 꼼꼼한 성격이로구나. 그 다음에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절간에 가서 새우젓을 얻어먹을 수 있을 정도의 대단히 하여튼 어떻다고요? 눈치코치가 빠른 사람이구나. 또 그 다음에 재성은 보니까 그러면서도 대단히 계산적이고 이해타산적이더라.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재성은 뭐라 그랬어요? 노래방에 가면은 돈 걷는 사람 따로 있고 100점 맞았다고, 노래하라고 노래책을 이렇게 적어서 주는 사람이 따로 있고, 모자 가지고 100점 맞으면 돈을 걷는 사람 따로, 박수 치는 사람 따로, 그다음 막 마이크 놓으면 놓지 않는 사람 따로, 막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단 말이죠.
재성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돈을 딱 걷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누구예요? 특히요. 아주 흥을 잡고 바람을 잡는 사람들. 우리가 데모를 한다고 한다면 데모를 밑에서 막 조종하고 막 나올 수 있도록 해놓고선 그 다음에 데모대에 막 이렇게 군중들이 나오도록 하는 건 나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일제에 상관이 깔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마지막 닭장차에 잡혀서 가는 사람들도 누구예요? 상관이 깔린 사람들. 재성이 깔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싹 빠지는 사람들이야. 그만큼 치고 빠짐의 아주 대명사들이 많더라. 다시 얘기해서 머리가 좋답니다. 아주 눈치가 빨라. 여러분 혹시 자기 일제 재를 깔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죠? 재를 깔고 있는 사람들 보시면은 특히 갑진, 갑술 같은 경우 재를 다 깔고 있고 을축, 을미, 병신, 정유 이렇게 경인, 신묘들은 참 눈치코치가 빠른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재물을 취하고자 하려고 하는 심리가 대단히 강하더라.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보시면은 이 재성은 육친으로 볼까요? 육친으로 보면은 이 뭐 남명, 여명 따질 것도 없이 전부 다 하나의 부친이 올 거고, 그 다음에 남명에게는 누구였어요? 남명에게는 특히 남명에게는 부인, 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명에게는 누구일까요? 육친으로는 여명에게 재성이라고 한다면 여명에게는 누구예요? 재성은 자 비식, 재, 관, 인 이렇게 있죠? 나야 나. 내가 남자라고 한다면 내가 극하는 건 나의 부인이다. 그렇죠? 그 여명의 입장에서는 재성, 이게 또 나를 여명이라고 보죠. 그래서 나 입장에서는 내가 극하는 것이 또 나의 남편은 나를 극하죠. 이렇게 그렇죠? 나를 극하잖아. 나의 남편은 관이잖아. 관을 생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재잖아. 재. 여명의 입장에서는 관이 남편이지만 재성이 뭘 생해요? 관을 생하잖아요. 남편을 생한다는 것은 재성은 누구란 뜻이에요? 그렇죠. 시부모들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여명의 입장에서 이 사람이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신묘일주예요. 이 사람을 남명으로 본다면 이건 뭐예요? 육친으로 보면 아내잖아. 아내. 그렇죠? 이 사람을 신묘일주를 여명으로 보자고요. 이 사람은 누구예요? 내가 극하는 사람은 재성이 관을 생하죠? 그럼 이 사람은 나의 입장에서는 시모, 시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남명 입장에서는 아내가 아내의 자리에 와 있지만은 아내가 어떤 아내일까? 아내도 이런 아내 있잖아요. 내가 남명의 입장에서 내 밑에 내가 아내를 낳았다. 이건 지극히 정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내도 이제 종류가 있잖아. 강한 아내가 있고, 아내가 날 두드러 패는 아내가 있고, 아내가 날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그 다음에 아내도 순수하고 순종적인 아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어떤 아내였어요? 보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좀 크게 한번 적어볼까요? 이 아내의 동태를 보자고. 아내는 보니까 지장간에 보니까 뭐예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 전체가 뭐예요? 전체가 이게 지금 여자의 여명이야. 여명의 입장에서는 뭐 이게 좀 아내 남명이라고 보자고요. 남명이라고 한다면 이게 아내예요. 아내의 전체의 동태가 어떻게 돼 있어요? 덩치가 굉장히 크죠. 이렇게 보자고. 동그라미를 그려보자고. 이게 목이야. 목인데 금은 어떻게 돼 있어? 요만하잖아. 내가 극하는 것이 가능해요? 가능은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아내의 동태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크죠? 이랬을 때 남명의 입장에서는 대체적으로 신묘일주의 남명들은 누가 집안을 이끌어간다? 부인이 이끌어가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지가 이 갑이 이제 저 고법을 배웠어요. 갑이 묘를 보면 제왕을 논다. 그 다음 을이 묘에 놓으면 걸록을 논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록왕에 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어쨌든 덩치를 보자고요. 남명의 입장에서는 나는 남자야. 금. 여명은 어때? 이렇게 크죠?
그래서 이렇게 신묘일주를 놓으면은 남자들이 대체적으로 부인들이 바깥일하고 부인들이 집안을 먹여 살리고 금금목 내가 일해, 내가 돈, 내가 일하잖아. 지금 일한 결과죠. 돈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인이 가지고 있죠. 내가 열심히 일을 해도 금금목 재를 만들어 놔도 누가 이 재를 가지고 있어요? 부인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부인이 신묘일주들은 전부 다 부인이 재를 다루거나 그렇답니다. 여러분 주변에 신묘일주들 남명을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반대로 얘기할게요. 이번에는 반대로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신묘인데 여명이에요. 여명. 자, 육친으로 누구라 그랬죠? 묘은 여기가 시모 또는 시댁이야. 그렇죠? 시어머니가 우리가 지장간을 보니까 묘가불로 이렇게 돼 있더라. 그럼 시어머니 동태가 어때 이번에는? 나의 남편의 자리에, 나 여명이 남편의 자리에 누가 와 있어요? 시어머니가 와 있어. 시어머니가. 나의 남편은 나한테는 화잖아요. 그렇죠? 목생화 하급금이잖아요. 이렇게. 시어머니가 이 동태가 어떻다는 거, 이 집은요 짱이라는 거야. 이 집은 신묘일주를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내가 결혼을 했어. 결혼을 하면 주로 나의 남편이 그 집 어머니, 그러니까 나의 시어머니 쪽에 시어머니한테 아주 효도하는 남자예요. 그 다음에 시댁이 어떻다는 거예요. 시댁이 돈을 다루는 사람이잖아요. 시댁이. 그래서 이 신묘일주는 시댁이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시댁이 돈이 많다는 것은 이 시부모가 죽으면 돈은 누구한테로 가는 거예요? 요 화 남편한테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묘일주는 그 시댁이 죽으면, 시부모가 죽으면은 되게 유산을 남편이 갖지만 내 밑에다가 돈을 깔아놨죠. 그 돈은 누구 거예요? 부인 거예요. 요 원리를 잘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신묘일주의 여명들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자, 그러면은 시댁이 돈이 많은 사람과 연계하기 쉽더라. 여기는 남명이라고 보죠. 같은 신묘인데 여기는 나의 부인이었대. 돈을 다 쥐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하죠. 일해서 결과를 만들었죠. 재성이니까. 그렇죠? 아무리 만들어도 돈을 움직이고 이 돈을 쥐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부인이더라. 부인이더라.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의 심리를, 이건 지금 육친, 우리가 재물로, 자, 십성은 제가 세 가지로 얘기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는 육친의 관점, 하나는 심리의 관점, 하나는 사회적 관점. 육친의 관점 얘기가 됐어요. 그렇죠? 신묘는 나의 배우자 자리에 배우자가 있지만 배우자가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크더라. 여기는 육친을 보면 시부모, 시어머니가 특히 어마어마하게 크더라. 여명의 입장에서. 그래서 시집살이 하는 거예요. 육친의 관점에서는 그래요. 그러나 부모가 재산이 많기 때문에, 시부모 재산이 많기 때문에 시부모가 돌아가시면 그 아들이, 즉 나의 남편이잖아요. 그렇죠? 남편이 돈을 가져오지만 그 돈은 내 거예요. 이런 관계, 심리적 관점에서 보자고. 이번엔 일지에다가 재를 깔았다 한다는 것은 어떤 얘기에 분명히 돈에 대한 관념이 대단히 강하더라. 계산적이고 치밀하고, 그 다음에 일지에 여러분 재를 깔 사람 치고 구두쇠 아닌 사람 없어요. 일지에 또 뭘 깔은 사람들이 또 구두쇠예요? 계산적이에요? 특히 여명에서 진술충미에 재고를 깐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재를 깐 사람들이 실제는 돈에 대해서 관념도 많고 돈을 잘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돈에 대한 관념이 강해서 돈을 쓰는데 기분 좋게 안 써. 여러분 밥을 얻어 먹었어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근데 기분 좋게 맛있게 잘 얻어 먹었다는 기분이 드는 거 있잖아요. 아무리 비싼 것도 아무리 싼 것도.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싼 것도 얻어 먹고 나서 찜찜해. 그게 있어. 그쵸?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돈에 대한 관념이 대단히 강해요. 이런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그 다음에 어때요? 대단히 꼼꼼하지요. 재는 뭐예요? 수치예요. 술이고 정밀이고 꼼꼼한 거고. 그래서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어디에? 이공계통의 적성이에요. 그다음에 재성은 근본적으로 공간 지각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길을 한번 어디 가잖아요? 그럼 자기 찾아가. 옆자리에 앉았다가도. 근데 운전은 자기가 해놓고선도 왜 길을 못 찾아가는 사람 있잖아. 내비가 딱 한번 가라 그러면. 근데 운전도 안 하는 사람이 옆자리에 앉았다 혼자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바로 공간 지각 능력이에요. 이 죄를 깐 사람들은 대단히 하여튼 치밀하고 모든 것들을 기억을 잘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우리가 심리적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 관점에서 돈이지요. 돈에 대한 관념이 대단히 강한 사람들이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지에 죄를 놓은 사람들을 한번 주변에 좀 잘 살펴보고요. 자, 특히 한번 이렇게 해보시자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갑진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번엔 갑진이에요. 갑진. 갑진인데 이 사람은 사고의 죄를 낳네요. 그렇죠? 사고의 죄를 낳았으니까 남명이든 여명이든 전부 다 죄를 낳았으니까 기본적으로 돈에 대한 관념이 강하고 구두쇠적인 성질이 강한 사람들. 그 다음에 돈을 많이 벌어요. 실제 죄를 놓은 사람들이 돈을 잘 다루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보면은 이 죄가 무조건 이 사람은 여명의 입장에서 여기 힘오잖아. 그렇죠? 여기가 보면 토생금. 금이 나를 극하니까 금은 나한테 남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을 보면은 요 진이라고 하는 을개모가 이렇게 있어요. 을개모가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은 보니까 요 진토는 수고예요. 그렇죠? 진술충매 진은 술은 화고요, 축은 금고요, 미토는 목고다. 그렇죠? 고장지가 있으니까 수골에서 이 지는 물이 자자한, 쉽게 말해서 습기를 먹으면 땅이야. 그럼 이 습기를 먹으면 땅에다가 뿌리를 내린 갑진일주는 아주 어때? 단단하게 뿌리 박히는. 자, 그럼 같은 사람인데도 비교를 하시자고요. 같은 사람 일주라고 하더라도 똑같이 보일 거예요. 갑수를 이번에 보시자고요. 술은 신정매야. 이 사람은 고장지가 화지요. 자, 고장지가 물을 먹으면 땅에다가 뿌리를 내리는 나무와 고장지가 불인 땅에다가, 즉 여기는 습토, 이건 조토지요. 요 습토에다가 뿌리를 내리는 것과 이 조토에다가 뿌리를 내리는 이 나무의 특성을 보면은 어느 쪽이 단단하고 어느 쪽이 돈에 대한 관념이 강할 것 같아요. 에? 갑진이잖아. 그쵸? 여긴 같은 돈이잖아. 돈을 받는데 이 나무의 특성은 뿌리를 단단하게 박아야 되잖아요. 영양분을 빨아들여야 되잖아. 어느 쪽 나무가 더 영양분이 훨씬 크고 잘 클 것 같아요? 갑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갑진 치고 돈에 대한 관념 없는 사람은 없어. 갑진은 부자예요. 근데 갑술은 보세요. 같은 땅에 뿌리를 내리는데도 불에다가 내리는 조토야. 그래서 갑술은 이 재 있잖아요. 재를 다뤄도 재가 날아가. 여기는 재를 양분으로 삼고. 그래서 갑술은 보실까요? 목생화지요. 그렇죠? 그래서 갑술은 교육이야, 교육. 목이 꽃을 피우면 뭐예요? 이 목은 인이거든. 원래 여러분 51페이지 인은 뭐예요? 어질다, 착하다는 뜻이죠? 이 사람들이 입으로다가 썰 푸는 직업들이 뭐예요? 교육이에요. 교육.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갑술은 교육지상이야. 우리가 이 갑술이죠. 그래서 갑술일주들은 보시면 여자라 보자고. 주로 어떤 여자들 알죠?
아주 관념이 강해. 도덕관념, 무슨 뭐 우주가 어떻고 심리가 어떻고 무슨 인간이 어떻고 막 이런 논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기는 수생목 했잖아요. 인성이잖아요. 그렇죠. 나무가 물을 먹어서 꽃을 피우면 진짜 뭘 맺어요? 꽃을 피우면 열매를 맺잖아요. 여기는 목생 화야. 내가 입으로다가 꽃을 피우고 말하는 사람이야. 갑술은. 여기는 뭐야? 물을 머금은 걸 내가 머금은 걸 뽑아내죠. 꽃을 진짜 피우잖아. 그래서 여기는 건축, 인테리, 나무가 꽃을 피우면 뭐예요? 이런 조각이 되잖아. 그래서 이 갑진일주들은 같은 토를 놨어도 여기는 건축, 인테리어, 디자인, 응? 이런 쪽에서 실질적인 곳, 가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쪽에서 돈 버는 사람. 이 사람은 실제 뭐예요? 입술을 놀려가지고 교육에 임하는 사람. 전혀 양상이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원리만 이해를 하신다면 일주를 딱 보자마자 알 수가 있어요. 벌써 전혀 어렵지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을 보시죠. 이번엔 을을 보시자고. 이번엔 그러면 같은 사람인데도 을이 있고 을미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을축이 있더라. 보시자고요. 이 사람은 둘 다 지장간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나요? 한 사람은 미정 을 기로 돼 있고 한 사람은 주 개신기로 돼 있더라. 자, 미토는 무슨 고? 목고다. 축토는 금고다. 중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보시자고. 이 사람은 을미는 아주 아까 우리가 진토, 술토를 습토, 조토 얘기했듯이 미토는 어떤 토예요? 완전한 조토야. 이게 축토는 개신기는 술을 머금고 있지만 바짝 언 동토로서의 습토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을축은 살만해. 그래도 그렇죠. 같은 식물인데도 여기는 사막에서 자라는 풀이고 여기는 어때요? 한겨울이지만 습기를 머금고 자라는 그런.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겨울에 자라는 데서 인동초라 그리고 여기를 뭐라 그래요? 선인장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이해가 되시나요? 인동초는 뭐예요? 참을성이 있고 지금 내가 이 나무 싹이 어디 와 있어요? 한대, 동토에 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을축일주는 주로 어떤 사업을 어떤 일들을 한다고요? 여러분 밖에 나가시면 노점상들이 있죠? 있죠? 노점상들이야. 노점상을 아무나 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을미는 못해. 을축은 노점상 하는 거야. 한 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보니까 금극목이야. 나를 극하지요. 이 고가. 나를 극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을축일주들은 보실까요? 이 동토, 토에서 갑목이 이렇게 뿌리를 내려서 씨앗이 동토를 뚫고 싹 올라오잖아요. 이게 을목이잖아. 을목이잖아요. 이 을목이 가녀린 금이 와서 퍽 쳐버렸어. 이렇게 신금이 와서 잘라지죠? 그 이 사람들은 어디가 아파요? 그래서 제가 이전체가 있다 그래서 을목을 놓고 신금을 놓고 이 사람들은 몸이 아파요. 돌아다니지 않으면 몸이 아프다고. 그래서 이 을목들은 무조건 돌아다녀야 돼. 그래서 보실까요? 목은 이렇게 생겼잖아. 머리잖아요. 머리. 그쵸? 허리고 신경계고. 그래서 을목, 을축을 놓고 이 신금을 놓으면은 이 사람은 신금운에 유금은에 어떻게 된다고요? 편두통이 들어와요. 그래서 을축일주고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류마티스, 허리, 두통 없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응? 아닌 경우는 어떻게? 아닌 경우는 이제 사주팔자가 있죠. 사주팔자 사주로. 그래서 이 을축일주들은 일단 돌아다녀야 돼. 동토를. 그럼 자 인동초야. 삶의 환경이 어때요? 척박해도 꽃을 피우죠. 아주 억적같이 자기 자신이 살아가더라. 근데 이 금이 나한테는 관 남편이죠. 남편이 어디 들어와 있어요? 축에 들어와 있잖아. 사고에 들어와 있잖아. 그럼 이 사람은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남편이 못된 남편이거나 무능력하거나 어때요? 대체적으로 잘 살질 못하게 돼요. 이런 어떤 사실. 근데 을미는 볼까요? 을미는 선인장이야. 이거는 조토로서의 선인장이야. 선인장은 보니까 이 목 나의 비겁을 났어. 비겁이 이 척박한 땅에다 뿌리를 내렸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는 물이 바로 밑에 있잖아. 이거 물을 찾으려면 어떻게 돼? 뿌리를 저 밑에까지 내려야 되죠? 깜깜한 곳에. 그럼 뿌리가 색깔이 어때요? 뿌리 색깔이 하얘. 그래서 을미일주는 백화현상이 있어. 백화현상. 그래서 을미일주는 어렸을 때부터 머리카락이 어떨까요? 하얘, 새치가 있어. 어렸을 땐 새치라고 하지만 나이 먹어서는 그냥 백도 그래. 하얀 머리 그래요. 일찍 나온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데 물길을 찾아서 가려니까 뭐가 고갈이 되죠? 수기가 고갈이 됐잖아. 당뇨가 들어와요. 당이 들어온다고. 틀림없어요. 근데 볼까요? 목곡토인데 나이 아버지잖아, 이 사람. 부친을 어디다가 묻었어요? 저 땅속 깊이 묻잖아요. 그 아버지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일찍 부선망이야. 아버지가 일찍 죽어. 죽는데 아버지가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 그냥 안 죽어. 예. 아름답지 못한 죽음들 있잖아요. 많잖아요, 아름답지 못한 죽음들. 그렇죠? 교통사, 자살, 약물, 중독 등등 많아요. 이렇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이거를 지장간과 빗대어서 우리는 이 그림, 사고와 더불어서, 그림과 더불어서 이해를 하시면 전혀 아주 쉽게 우리가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지에 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의 여명의 입장에서는, 여명의 입장에서는 나의 남편, 배우자 자리죠? 배우자 자리에 누구를 낳았어요? 시댁을 낳았지요. 그렇죠. 시댁의 동태를 보니까 시댁이 중기가 신금이야. 그럼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에요? 나한테는 잔소리가, 나를 극하잖아. 잔소리가 많은 사람, 나를 휘어잡을 수 있는 사람. 그렇죠. 그럼 이 사람한테 남편은 누구예요? 남편은 금이잖아요. 금. 그렇죠? 여기는 어머니고, 어머니가 자식이 나를 남편이잖아요. 여기는. 그렇죠. 그래서 이 남편은, 되게 을축의 남편들은 잔소리가 심해요. 그 다음에 칼 같은 성격이 있고 말이죠. 그래서 을축의 일주들은 돌아다녀야 되고, 을미의 일주들도, 자, 을을 낳았으니까 좀 더 산을 낳죠? 돌아다니고, 미토도 역마를 낳죠? 이 사람들은 둘 다 돌아다니지 않으면 어디가 아프다? 몸이 아픈 사람. 이걸 우리가 신병곡각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 을미나 을축의 사람들은 주로 이런 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공부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실제 어떻다고요? 요 선인장, 요 목이 조토 속에 들어가 있죠? 미치겠어. 팔딱 뛰어 그냥. 그래서 이 사람 뛰는 게 뭐예요? 무당이라고. 무당들이 많아요. 을미일주. 그럼 여러분 무당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근데 저는 아닌데요. 48자 구정이 틀리지만 일주만 보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대표적인 무업사주들. 이 사람들은 대표적인 뭐예요? 한대 나가서 인동주죠? 유경, 활이 나는 사람들. 노점상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제 아셨어. 이렇듯이 일제의 편제를 논다 한다면 심리적, 사회적, 육친의 관점에서 여러분이 바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일제에다가 이렇게 편제를 놨다는 것은 재물에 대한 관념도 강하지만, 여명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요? 재적 성취,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반듯하게 나를 응원해 줄 수 있는 남자가 필요한 거예요. 남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토를 낳았으니까 남자 역시도 머리가 좋고 아주 순간 재치가 있고 판단력이 빠른 여자를 부인으로 맡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지에다가 재를 놓잖아요. 기본적으로 머리가 좋다, 계산력이 뛰어나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편제일지 이렇게 봤습니다만, 편제일지에 우리가 한번 좀 48장 하나 불러보세요. 자, 제일 처음에 뭐 나왔나요?
개해. 예. 또 을묘, 갑진, 예. 병인. 예. 자, 남명 여명을 뭐 구별하지 말고요. 이런 사주를 보니까 이거를 우리가 남명으로 볼 수도 있고 여명으로 볼 수도 있죠, 그렇죠? 어쨌든 이 사람을 남명으로 보니까 갑진 해가지고 이 사람은 전형적으로다가 다른데 보니까 토가 없으니까 전형적인 뭐가 됐어요? 전형적인 편재 사주가 됐죠. 일지에 편재를 낳았어요. 편재를 낳았는데 이 사람이 신약해요, 신강해요? 대단히 신강하죠. 수고에다가 뿌리를 내린 나무, 거기다가 임묘지는 뭐예요? 방합이니까 목이죠. 목의 수고의 방합의 목이니까 강하더라. 그 다음에 수인성으로 강해지고 월주가 목으로 아주 강한 사주. 이 강한 사주의 용신은, 신강사주의 용신은 식재관, 이렇게 가면 되겠죠. 화야. 이 사람은 보니까 수생문 목생호 화 이렇게 간 사람이에요. 이 사람 보니까 사주팔자는 일생은 무난하게 흘러갈 사람. 얘를 보니까 이 사람은 남명이에요. 남명은 재관을 본다고 하는데 관이 있어요, 없어요? 금. 무관사주래, 그렇죠? 그래요. 무관, 관이 없이 신강해졌다고 한다면 관은 뭐예요? 나를 컨트롤하는 거잖아. 자율계니까, 그렇죠? 내가 강해졌어. 이 사람 고집이 강하다, 약하다? 강해.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금이 없죠? 그럼 아집이 강한 사람이에요. 아집이 강하면서 하나의 진토를, 임묘진, 나의 남명이라 한다면 나의 부인을 내가 지지에다가 방합으로다가 묶어놨죠. 묶어놓고 이게 결국 목으로 변하는 형상이 돼버렸죠. 그렇죠. 그럼 부인이 남편에게 지금 어떤 형태로 들어와 있어요? 남편이 강한 기운을 부인이 어떻게 눌러버리는 형태로 들어와 있잖아. 그러면은 남편한테 꼼짝 못하는, 이렇게 보시자고. 이렇게 보시자고. 어떤 여명이, 진토는 천간의 무토로 보자고요. 이걸 바꿀게. 이 명식을 이렇게 되죠. 이렇게 안 되나요?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이제 임자. 이런 사주팔자가 똑같잖아요. 이게 여명이라고 보자고. 여명이라고 보자고. 얘 여기 주어로 놓으면 이 사주잖아. 그렇죠? 그러면 나는 토인데 이 목이, 이제 관이 얼마나 강하게 나를 치는 거예요. 그럼 이 토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큰 산이라고 하더라도 나무가 3번, 자, 아무리 큰 산이라고 우리가 하자고, 이렇게. 나무가 이만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만하면 산이 무너지잖아. 똑같은 형상이잖아요. 이 남편은 어떤 남편이란 뜻이에요? 강한 잔소리하고 제압하고 부인을 못 살게 놓은 남편이더라.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은, 남편은 부인을 아주 무지막지 다루는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그렇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주는 그렇듯 부인을 다룬다고 하는 육친의 관점에서는 부인은 힘들지만, 이걸 제의 관점, 사회적 관점에서 이 사람 돈이 있다 없다? 있는 사람이에요. 심리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의 토를 내가 강하게 가져가려고 그러죠. 목생화, 화생토 들어가죠. 대단히 돈에 대한 관념이 강한 사람. 그러니까 육친의 관점에서 부인은 어때요? 나 죽겠어, 이런 뜻이잖아요. 잔소리가 많은 사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보고 이걸 뭐 여명이라고 우리가 본다면, 여명이라고 본다면 쟤는 있지만 관이 없죠. 관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쟤는 뭐예요? 나한테 시댁이잖아. 그죠? 시댁은 있다는 것은 결혼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시댁이 전부 다 임묘진하고 뭘로 들어가 있어요? 목으로다가 없어져 버리지, 나로다가.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은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체적으로 시댁이, 남편이 죽거나 이혼하거나 이렇게 되는 사주. 관이 없죠. 무관사주들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자식은 여기 와 있네요. 화. 그렇죠? 화가 늦게 나와 있으면 어떻게, 결혼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늦게 만원 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은 만원이 될까요? 힘들어.
힘들어. 왜? 내가 이렇게 강하면 어때요? 자수성가한다고 돌아다니기 십상이라고요. 그러면 이것저것 인연이 된답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이런 우리가 남명과 여명이 같은 사주인데도 남자 입장, 여자 입장에서 여러분이 사주팔자를 분석하는 그 스킬을 여러분이 습득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는 이제 재성의 관점에서 봤습니다. 이번에는 어디를 보냐면 정제일지를 한번 좀 보시자고. 이번에는 정제일지더라. 아까 이 편자라고 하는 것은 지지에다가 음양, 오행이 다 틀렸어요. 그렇죠? 음양, 오행은 틀리지만 오행이 내가 너를 극하지만은 음양이 같은 것. 정제라는 것은 내가 너를 극하지만 이것은 음양이 틀린 것, 이렇게 볼 수가 있답니다. 자, 근데 일지니까 일간이 당연히 극하지만은 지지를 극해야 되지만은 아까 보니까 우리는 토라든가 그 다음에 이 수의 입장에서 보니까 정제를 알 수 있어요. 토는 보니까 무토가 있고 기토가 있지만은 무토가 기토가 서로 극한다고 하는 것은 자수가 있고 기토가 극한다는 것은 해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임수가 극한다는 것은 수국화 이모가 있고 또 하나 개수가 극하는 것은 개사가 있더라. 전부 다 정제 맞죠? 자, 여러분 재를 일지에 깔았다고 하는 것은 재는 뭐예요? 사길이더라. 그렇죠? 사길시 재를 깔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설령 나한테 즉 길신이냐 흉신이냐 기신이냐 구신이냐 한신이냐 즉 흉신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육치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한테 재 실제 사회적 관점에서 재는 어때요? 나한테 발재로 들어오더라. 그래서 여러분 재를 깐 사람 치고 이렇게 재를 제대로 깐 사람 치고 부자가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근데 때가 돼야 돼. 재를 깔았다고 다 부자가 되는 건가요? 아니야. 재를 깐 사람들은 반드시 그 재가 깨지거나 충, 형, 해, 파 뭐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깨질 때 우리는 전부 다 재가 발복의 기운을 맞는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람 역시도 남명, 여명으로 따진다면 예를 들어서 이 무토, 무자일주를 남명이라 본다면 자수와 임수와 개수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것도 똑같아요. 똑같아. 여러분 남명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누가 있는? 부인이 있죠. 부인이 정제의 부인인데 부인이 기운이 어때요? 대단히 강해. 그래서 여러분 무자일주들은요 부인이 어떤 부인을 자 이걸 잘 기억하세요. 천간이 합하고 있죠. 지지와 오합했잖아. 천간 지지가 안명합했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남명 입장에서는 정제의 여자와 합을 해서 잘 사는 것 아니면 나는 정제스러운 심리 어떤 거예요? 후자 심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결혼을 해도 어떤 부인을 원해요? 합리적이고 이성적 계산을 잘하는 한국적 어머니 즉 다리에 묻은 된장을 쫓아 심리를 쫓아갈 수 있는 알뜰살뜰한 부인을 원한답니다. 내 심리도 어때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계산력은 어때요? 대단히 한국은행을 나서 치밀하고 꼼꼼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일지에 정제를 놓으면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한국은행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은행은 뭐예요? 걷어들여서 쌓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쵸? 분배를 위해서. 그래서 이 정제 일주를 놓으면은 누가 좋아지는 겁니까? 이 다음에 자식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한번 보세요. 정제 일주를 낳았는지. 정제 일주를 부모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일주에 재물은 반드시 자식 거예요. 그럼 정제 일주들은 자식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상속 문제 때문에 다퉈요. 왜? 부모가 죄가 많으니까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겉은 허름하게 생겨도 죽을 때 보면은 여기저기서 돈이 툭툭 튀어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딘가 숨겨놔서. 이게 다 정제들이에요. 정제들. 그래서 정제들은 한국은행을 낳았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그
한국은행의 키는 누가 어머니가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돈이 들어있는 창고의 돈은 누가? 자식이 가져가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단히 계산적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사람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명이라고 보자고요. 이번에는 이제 정자를 여명이라고. 여명은 보면 수국, 화, 아까도 얘기했어요. 그렇죠? 오, 병, 기, 정 이렇게 돼 있죠? 이 동태가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전부 다 나의 시댁이잖아요. 그죠? 시모지요. 이렇게요. 시댁의 어떤 영향력이 대단한 사람들이로구나. 우린 그렇게 알 수가 있답니다. 여명의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여명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남편의 집안들, 그렇죠? 남편의 집안들이 짱짱하게 먹고 살만하구나. 그럼 부모가 죽으면은 남편이 돈을 받아서 남편의 돈이 나한테 들어오는 형국들, 우린 그렇게 본답니다. 그래서 일단 일제 재성을 깔았다. 그 사람은 아주 유복한 사람이더라. 우린 그렇게 본답니다. 자, 일단 그렇게 보고요. 자, 여러분, 돈이 있다 없다를 여러분이 따진다면 말이죠, 사주팔자의 원국에 재가 일단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재다 그러면, 일단은 무재 그러면은 조금 이따 배울 거예요. 다음 시간에. 무재 그러면 돈을 그 배우자한테 전부 다 맡겨야 돼. 그리고 무재인 사람 나는 뭐예요? 셔터맨 해야 돼요. 근데 무재는 뭐예요? 제가 사주팔자에 없으면은 없는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인간이에요. 쟤를 배우자한테 맡기겠어요? 안 맡긴다고. 자기가 전부 다 뒤집고 흔들고 하다가 전부 다 말아먹는 것. 이것을 우리가 무죄사주 그래요. 그래서 이 공부를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사회는 아주 오묘합니다. 구조가. 누군가가 돈을 그냥 정상적으로 물건을 만든 걸 사고 팔고 해서 이 사회가 경제적으로 윤택해지거나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멍청한 사람이 사기를 당해서 그 부분만큼 또 어떤 사람이 이득을 얻어서 또 이 사람이 또 어디다 투자해서 자기도 잘난 척하다가 쭉 빨렸다가, 아니면 그 사람이 퇴했다 또 왕장 더 벌었다가, 이런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이런 복잡한 단계 속에서 어때요? 경제의 규모는 커지고 굴러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월급 타는 것만큼만 가지고 내가 사고 이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재를 사주팔자에 놓은 사람들이 확실히 여러분 살기가 편하게 살게, 돈을 다루고 살기가 굉장히 편하게 돼 있어. 이 세상은요. 그 재가 없다고 한다면 일찍부터 직장 생활을 통하거나 배우자에게 돈을 전부 다 넘겨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재가 없다 그러면 오히려 추구하려고 하는 심리, 그걸 공망이라 그럽니다. 그것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신다고 한다면 특별히 문제도 없을 것 같아요.